네, 별똥이 아빠입니다. 자, 오늘의 동화는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동화죠. 오즈의 마법사. 도로시 하면 아무도 뭐 모르는 사람 없으시겠죠? 어린이 뮤지컬이나 아니면 저 어렸을 때는 이거 만화 영화도 있었어요. 거기 토토라는 강아지가 있었는데 친구가 마침 검은색 요크셔 테리어를 키우고 있었는데 되게 닮았었어요. 그래서 이름도 토토라고 이제 불렀는데 그 생각이 나네요. 자, 익숙한 동화니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시작합니다. 오즈의 마법사. 미국 캔자스의 한 마을에 도로시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도로시는 강아지 토토와 함께 친척 아저씨 댁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마을 전체를 집어삼킬 것 같은 커다란 회오리 바람이 불어왔어요. 회오리 바람은 도로시의 집에도 들이닥쳤죠. 도로시, 어서 지하실로 피해라. 아저씨는 식구들을 모두 데리고 안전한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강아지 토토가 보이지 않았어요. 토토야, 토토야, 어디 있니? 도로시는 토토를 찾아 위로 올라갔어요. 침대 밑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토토를 안고 지하실로 내려가려고 할 때였어요. 무서운 회오리 바람이 집을 송두리째 들어 올렸죠. 살려주세요! 집은 빙빙 돌면서 하늘 높이 올라갔어요. 집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한참 동안 날아갔어요. 어디까지 날아가는 걸까? 도로시는 무서워서 벌벌 떨었죠. 그때였어요. 한참을 날아가던 집이 갑자기 쿵 하고 땅으로 떨어졌어요. 도로시와 토토는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그곳은 분홍빛 하늘과 초록색 풀밭이 펼쳐진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여기가 어딜까? 도로시는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난쟁이들과 한 여자가 나타났어요. 저는 북쪽 나라의 요정이에요. 동쪽 나라의 마녀를 물리쳐줘서 고맙습니다. 네? 제가 마녀를 물리쳤다고요? 하늘에서 날아온 당신의 집에 깔려 못된 마녀가 죽었거든요. 하지만 땅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마녀의 은구두만 빼고 말이죠. 요정은 그 은구두를 도로시에게 신겨주었어요. 이건 마법의 구두예요. 이 구두를 신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해결할 수 있게 된답니다. 이런 건 필요 없어요. 그냥 저를 캔자스로 보내주세요. 에메랄드 성에 사는 오즈 마법사에게 부탁해보아요. 그는 무슨 소원이든 다 들어주니까요. 이 노란색 길을 따라 쭉 가면 된답니다. 요정은 아무도 도로시를 해치지 못하도록 이마에 입을 맞추어 주었어요. 도로시는 노란 길을 따라가다가 옥수수밭에 서 있는 허수아비를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허수아비님. 혹시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오즈 마법사를 알고 있나요? 소원을 이루어준다고요? 저도 그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게 해주세요. 지푸라기뿐인 제 머릿속을 이 지혜로운 생각으로 채우고 싶어요. 도로시는 허수아비와 함께 길을 떠났어요. 도로시와 허수아비가 숲속에 다다르자 끽끽 소리가 나는 양철 나무꾼이 외쳤어요. 도와주세요. 비를 맞아 몸이 녹슬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도로시는 양철 나무꾼에게 기름을 듬뿍 쳐주었어요. 아우, 고맙습니다. 저도 아가씨처럼 따뜻한 마음을 갖고 싶어요. 도로시와 허수아비는 양철 나무꾼과 함께 길을 떠났어요. 얼마를 갔을까? 저 앞에 무서운 사자가 있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사자는 오히려 강아지 토토를 보고 풀숲에 숨었어요. 저는 겁쟁이 사자예요. 어떻게 하면 용감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자도 함께 에메랄드 성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도로시 일행은 사이좋게 노란색 길을 따라갔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 골짜기가 나타났어요. 그때 허수아비가 좋은 생각을 해냈어요. 나무꾼님의 도끼로 나무를 쓰러뜨리면 다리가 생길 거예요. 허수아비님은 정말 지혜로우시군요. 양철 나무꾼은 곧바로 도끼를 들어 제일 튼튼한 나무를 찍었어요. 그러자
나무가 쓰러지며 다리가 생겼죠. 도로시 일행이 다리를 건너려고 할 때였어요. 이놈들 거기 서지 못해. 어디선가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 소리쳤죠. 그러자 이번엔 사자가 앞으로 나섰어요. 내가 막고 있는 동안 모두들 건너가세요. 사자는 용감하게 짐승들과 싸웠어요. 그러다 다리가 떨어지려고 할 때 재빨리 건너왔죠. 하지만 그 짐승들은 골짜기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허수아비님의 지혜와 사자님의 용기, 그리고 나무꾼님의 마음씨 덕분에 모두가 살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도로시는 박수를 치며 칭찬해 주었어요. 마침내 도로시 일행은 에메랄드 성에 도착했어요. 문지기는 도로시 일행에게 초록색 안경을 하나씩 주었죠. 초록색 안경은 에메랄드 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해 주었거든요. 도로시 일행은 오지의 마법사가 있는 방에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커다란 얼굴이 있었죠. 내가 오지의 마법사다.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느냐? 오지의 마법사의 말에 모두들 소원을 하나씩 말했어요. 캔자스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저는 지혜로운 머리를 갖고 싶어요. 저는 용감해지고 싶어요. 저는 따뜻한 마음을 원해요. 그러자 오지의 마법사가 말했어요. 너희들의 소원을 모두 들어주겠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서쪽 마녀를 없애고 오너라. 도로시 일행은 서쪽 마녀를 없애기 위해 길을 떠났어요. 하지만 얼마 못 가 서쪽 마녀가 보낸 날개 달린 원숭이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죠. 서쪽 마녀는 도로시가 신고 있는 은구두를 욕심냈어요. 내 손으로 은구두를 만지면 손이 타게 돼. 뭐 좋은 방법 없을까? 마녀는 요술로 도로시를 넘어뜨린 뒤 구두 한 짝을 벗겨냈어요. 남의 구두를 허락도 없이 가져가다니 가만두지 않을 거야. 화가 난 도로시는 마녀에게 양동이의 물을 끼얹었죠. 그러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제발 살려줘. 내 몸은 물이 닿으면 다 녹는단 말이야. 서쪽 마녀는 어느새 스르르 녹아 사라져버렸어요. 에메랄드 성에 돌아온 도로시가 말했어요. 서쪽 나라의 마녀를 물리쳤으니 이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하지만 오지의 마법사는 못 들은 척했어요. 소원이라니, 난 약속을 한 적이 없는데? 뭐라고요?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군요. 그때였어요. 강아지 토토가 커튼을 잡아당겼죠. 그런데 커튼 뒤에는 웬 할아버지가 커다란 기계를 만지고 있었어요. 오지의 마법사도 모두 할아버지가 꾸며낸 것이었답니다. 사실 나는 기구를 타고 이곳에 왔단다. 도로시, 이제 이 기구를 타고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자. 할아버지는 허수아비, 양철나무꾼, 사자의 소원도 차례로 들어주었어요. 허수아비의 머릿속에 집 대신 왕결을 넣어주고 나무꾼의 가슴에는 톱밥이 달린 주머니를 달아주었죠. 그리고 사자에게는 용기를 내게 하는 초록색 주스를 마시게 했어요. 모두들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아 기뻤어요. 도로시와 토토 할아버지는 기구에 올라탔어요. 그런데 갑자기 토토가 기구에서 뛰어내렸어요. 안 돼, 돌아와! 도로시가 토토를 데리러 간 사이에 기구는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이젠 캔자스로 돌아갈 수가 없어. 어떡하지? 도로시가 슬퍼하고 있을 때 에메랄드 성의 문지기가 말했어요. 남쪽 나라의 착한 마녀를 찾아가 보세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도로시는 허수아비랑 양철나무꾼이랑 사자와 함께 남쪽 나라로 갔어요. 도로시와 친구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숲과 도자기 나라를 지나갔어요. 괴물이 나오는 숲에서는 용감해진 사자가 괴물과 싸워서 이겼어요. 똑똑한 호수아비님, 인정 많은 양철나무꾼님, 용감한 사자님, 모두들 고마워요. 도로시는 끝까지 도와준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도로시 일행은 드디어 남쪽 나라에 도착했어요. 착한 마녀님, 저를 캔자스로 보내주세요. 그러자 남쪽 나라의 착한 마녀가 말했어요. 네가 신고 있는 은구두에 뒤꿈치를 3번 마주친 뒤 소원을 말하거라. 도로시는 허수아비와 양철나무꾼, 사자와 아쉬운 작별 인사를 하고 은구두의 뒤꿈치를 3번 마주친 뒤 소원을 빌었죠. 그러자 도로시의 몸이 둥실둥실 떠올랐어요. 그리고 어디선가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더니 도로시를 캔자스까지 날려보냈어요. 아저씨, 아주머니, 제가 돌아왔어요. 도로시는 아저씨와 아주머니 품에 꼭 안겼답니다. 자,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자, 확실히 오랜만에 읽으니까 이렇게 등장인물 많이 나오는 네, 이런 작품을 읽다 보면은 중간에 제가 헷갈려요. 아까 양철나무꾼 목소리 어떻게 냈더라? 허섭이 뭐였지? 뭐 이렇게 헷갈려요. 그래서 중간에 다시 기억을 더듬어서 끊어서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예전에 한창 읽을 때는 이게 바로바로 됐던 것 같아요. 몇 가지 이렇게 프로그램된 그런 목소리들을 제가 정해놨던가 봐요. 지금 다시 또 이렇게 새로 시작했으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그건 그렇고 오즈의 마법사에서 각자의 소원을 이루게 된 방법은 플라시보 효과죠. 네. 실제 효과가 생기는 그런 약이나 뭐 수술이나 이런 게 없이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국은 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뭐 따뜻한 마음씨를 갖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양철나무꾼마저 그런 마음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이미 감정을 갖고 있었다는 거고, 네, 사자는 언제든지 마음만 바꾸면 용감해질 수 있는 피지컬이고, 허수아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사자와 허수아비는 이렇게 모험을 떠나는 과정에서 그 능력을 조금 더 개발한 것 같고요. 그나저나 이 토토 어렸을 때는 마냥 귀엽게만 생각했는데 오늘 읽으면서 이 빌런이네요. 네. 애초에 모험을 떠나게 된 것도 토토 때문, 그리고 열기구를 못하게 된 것도 토토 때문. 집에 있는 머무가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강아지들 너무 오냐오냐 하면 안 돼요. 정말 따끔하게, 그래도 상전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서열 관계는 명확하게 정해주고 키우기를. 그래서 저희 집도 머무와 서열 관계를 그렇게 키우려고 노력은 했는데 별똥이가 태어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정해져 버렸어요. 별똥이는 정말 머무에 대해서 뭐 봐주고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냥 친구예요, 친구. 그렇게 둘이 같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 참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강아지와 아기가 같이 커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변에서 누가 아이도 낳을 텐데 자녀 계획이 있는데 강아지를 지금 키울까 말까 고민한다 이러면은,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털이 잘 날리지 않는 푸들이잖아요. 그렇게 털 문제가 없다면, 그래서 알러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나는 추천한다. 정서적으로 되게 좋은 것 같다. 그렇게 권하고 있거든요. 그 토토를 키우던 제 친구, 와 벌써 20년이 훌쩍 넘어버렸네요. 그 친구가 생각이 나는데 우연찮게 이 동화를 듣게 되는 그런 우연 같은 일이 일어나진 않을까 잠깐 다른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122번째 동화, 프랭크 바움의 오즈의 마법사였습니다.